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황석영의 발이되기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발이되기 소설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에서 어떤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소녀의 모습이 좀 슬퍼 보이나요? 또 기구한 운명이 느껴진다. 책 표지에는 책 내용의 많은 것을 좀 함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다 겪어낸 바리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리되기라는 이름에서 이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바리라는 것은 버린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버린 공주로 보기도 하고 바리를 발의 연처럼으로 여기기도 한답니다. 발이란 것은 우리말에서 광명 혹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생산적인 의미이므로 바리는 광명의 공주, 생명의 공주, 소생의 공주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부녀자를 낮춰서 대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는 뭐 부엌대기 이런 말도 있었듯이 그래서 이 대기는 부녀자를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바리대기 신화는 오기대왕의 7번째 공주로 태어났다가 버려진 한 여자아이가 남이 손에 자란 뒤 병든 부모의 약을 구하고자 저승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생명수를 구해와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를 강조한 전설이기도 하고 무당에게는 원형 신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황석영의 소설 바리대기는 기존의 서사무가 바리대기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서사무가의 성격을 지닌 바리대기는 전국적으로 전성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조, 무속 신앙과 관련된 신화입니다. 특히 무당이나 굿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사무가 바리대기에서는 바리공주가 마지막에 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서사무가 바리대기가 불교나 유교로부터 사회적 미신이라고 여겨지는 도교과 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한 무조 신화이기 때문인데요. 황석영 작가는 소설 바리대기 속에 이를 차용해서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21세기의 현실을 박진감 있게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서사무가 바리대기와 황석영 소설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이 바리대기 소설에 대해서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간되기도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번역 출간주의가 들어올 만큼 한국 문학을 넘어 세계 문단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속도감 있는 문장과 감동적인 내용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권위 있는 국제 전문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는 황석영 작가는 한국의 샤머니즘 전통이 깃든 바리대기 신화와 이민, 종교 및 문화 충돌, 신자유주의의 비극과 착취 등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현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작가 소개, 배경, 시점, 주제, 줄거리, 해설 이런 차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리얼리즘 작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소설가 황석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소설가 황석영. 1943년 만주에서 태어난 황석영은 1947년 월남, 서울에서 성장하여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일찍부터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때 입석 부군으로 등단한 후
197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탑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황석영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고 젊어서는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판에서 일했다.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서 있기도 했다. 그의 삶은 격동의 시기였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함께한다. 이는 곧 황석영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근간이자 자양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황석영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소설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왔다. 그는 소설 속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 하층민들의 고통과 가난을 객지, 산보 가는 길 등의 작품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두 작품 모두 당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산보 가는 길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소외계층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영달, 정씨, 백화는 하루 동안 동행하며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게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마음의 정처를 잃은 그들의 아픔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황석영은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 한시 연대기, 탈북소녀 바리의 삶을 통해 전쟁과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 바리대기와 같은 작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아픔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황석영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날카로운 시선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현실성과 진정성이 담긴 작품을 써낸 그는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문단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1962년 문단 데뷔 이후 황석영은 쉼없는 창작혼과 고갈되지 않은 소재로 펴내는 작품마다 한국 문단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본질과 미국의 패권 전략을 다각적으로 파헤친 무기의 그늘, 1988년 작품이죠. 또 80년대 한국 사회와 사회주의권 붕괴를 배경으로 격동기를 온몸으로 통과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오래된 정원, 2000년도 작품입니다. 외부에서 이식된 두 이념의 대립을 도입해서 새로운 리얼리즘의 장면을 연 손미, 2001년 작품입니다. 일생을 떠돈 파란만장한 여인 심청의 몸을 통해 19세기 동아시아 근대사를 투영시킨 심청, 연꽃의 길, 2003년 작품이고요. 그의 장편은 그때그때마다 개성적인 내용과 형식을 경비하고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작품이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작품도 많겠지만 읽어보지 않은 게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한 번씩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황석영의 수상 내역입니다. 만해문학상, 단재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만해대상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마코브 리스펙트상 그리고 제5회 쉼훈 문학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실존했던 인물 장길산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 역사소설 장길산이 있고요.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인터넷에 연재해서 화제가 되었던 개밥바라기 별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73년 9월 신동아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산포 가는 길, 그리고 황석영 작가의 후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래된 정원 등이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경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탐미주의적이었지만 한국 전쟁과 분단, 냉전 체제와 독재,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객지 이후에 리얼리즘의 바탕을 둔 민중적인 상황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에 나온 작품, 후기 작품에서는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 변모와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리대기는요, 장편 소설입니다. 사회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북한, 중국,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 다리대기는 서사의 현재의 세계가 마주친 현실을 담아낸 작품이죠. 작가는 이를 통해 되풀이되는 전쟁과 갈등, 문화와 종교, 민족과 빈부 차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다원적 조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에는 다양한 시점이 등장하는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4가지 시점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장점으로는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게 되니까 친근감, 신뢰감이 있다. 단점으로는요, 주인공 시점이니까 주인공이 보고 느끼는 것만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의 입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나라고 나온다고 해서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 반드시 주인공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서 긴장감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추측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지지 않아서 추측해야 된다는 거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또 1인칭이니까 나라는 단어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가 사건이나 상황의 중심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이 되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파악하셔야지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로 특징과 또 파악하는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시점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이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건데요. 서술자는 인물들의 속속 들여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서술자가 알아서 분석해주고 또 가끔 직접 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상상력을 굳이 발휘하지 않아도 되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하죠. 이번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소설의 사건, 인물의 행동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고요. 또 객관적인 태도로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자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나도 나오고 인물의 속마음이 궁금한데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에서 북한, 중국, 영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인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바리는 일곱째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지만 할머니가 거두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구권의 변화 이후에 새로 시작된 세계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주변부 나라들은 국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분쟁과 굶주림에 빠져들었죠. 북한은 그들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작가는 누군가 세계를 향해서 발언을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온갖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던 바리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마사지를 배워 취직을 하고 조금씩 돈을 벌게 되죠. 중국 대륙과 대양을 건너 런던에 정착한 탈북소녀 바리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반도와 전 세계에 닥쳐 있는 절망과 폭력, 전쟁과 테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형식 실험과 동아시아와 대양을 넘어 서구 사회의 심장부 런던에까지 들어가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서사와 스케일을 느낍니다. 영국에서 딸이 사고로 죽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꿈을 꾸고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며 이제 겨우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리레기의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리는요, 북한 출신입니다. 일곱째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고 할머니가 거두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북한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북한의 문화적인 측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중국에서도 온갖 시련을 겪다가 다시 영국으로 밀항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굴곡과 시련 투성입니다. 런던에서 사랑하는 사람 파키스탄계 남자 알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생을 찾아 떠나게 되고 딸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듯이 그녀의 인생은 보는 독자가 짠할 정도로 안쓰럽습니다. 바리는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고 고향을 떠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럽에서 그런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죠. 이 책의 여운이 오래 남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녀의 시련을 계속해서 안쓰러워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바리는 생명수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고요.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돌아오고 둘째 딸을 임신한 바리 부부 앞에 영국 런던 폭탄 테러 사고가 일어나면서 소설은 끝을 맺게 됩니다. 바리레기를 읽고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을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바리레기를 읽고 절망을 이길 힘을 가져봅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끝내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절실하게 일깨웁니다. 장편소설 바리레기를 두고요. 우리 백낙청 문학평론가는
45년간 황석영 소설이 없었다면 한국 문학은 얼마나 빈곤했을까? 황석영이 없었다면 문단과 문단 주변의 삶은 또 얼마나 적막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아직도 그가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일이다. 장편소설 발이대기에서 또 한 번 무대를 넓히고 새 기법을 선보이고 있으니 독자로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도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국 소설은 재미와 감동이 없다고 영화에 밀려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황석영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다. 발이대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읽고 나서도 한동안 먹먹한 감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박진감 있는 문장과 사건 전개, 거침없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장면 전환은 영화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죠. 전쟁과 테러, 이데올로기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분열된 21세기 지상의 고통과 상처를 온몸으로 알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여자 바리. 진정한 이 시대의 거장 황석영은 여린 듯 강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여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공주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영혼들과 소통하고 절망과 상처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주인공의 행로를 생각해 봅니다.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길이 신을 돕는 일이라 라는 말은 인종과 문화와 모든 이념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이승과 저승을 관통하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줄거리가 있는 무녀들의 노래를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작 겸 여성 영웅 바리대기 설화 이야기를 담은 신뮤지컬 바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대기, 바리공주. 저승의 사이에서 망자를 인도하는 여자. 아비된 사람은 딸이란 이유로 나를 버렸노라. 세월이 지나 자신이 죽을 때가 되니 나를 찾아서는 살려달라는 거리.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있어 본 적 없는 부모를 위해 저승길에 올랐다. 여행의 고난도, 원치 않던 혼인도, 언니들의 모략에서도 겨우 궁으로 돌아왔건만 어찌 먼저 눈을 감으려 하는가. 불사역으로 살린 오구대왕. 저승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사바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바리대기를 천천히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문학과 글로컬 역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컬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칸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벚꽃이 활짝 펴서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죠.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